자, 지금부터는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까 좀 웃어야죠. 웃는 얘기도 있어야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제가 어제 봤죠. 함께 보면서 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직접.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렇죠.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단은 그 장면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옵니다. 기분 좋게. 네. 전에 방출됐다 돌아오신 쪽만 기회를 주세요. 네, 이번에는 아직 안 왔어요. 저번에 우리 MBC를 쫓겨났다가 이번 지금 다시 복귀한 겁니다. 아, 글쎄요. 좀 조심하시지.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예요. 알아야 될 게. 음.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는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도 있어요. 아, 예. 거기 이제 앞부분은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를 얘기했던 거고 아. 뒤에 그래서 MBC를 얘기했던 거야. 아,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장면 중요하다고 했지. 아, 오케이. 현실에서 또 효능감 느껴야죠. 그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를 당해서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군데가 대표적이에요. 네. 하나는 뉴스토마토, 오. 하나는 저희 전 직장이 미디어오늘인데요. 여기 두 군데는 대통령실을 원래 들어갔다가 이제는 윤석열 정부 때 못 들어갔었어요. 못 들어갔었어요. 아, 그랬어. 출입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어. 사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용산으로부터 이제 출입 등록 말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토마토가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 아, 이런 네. 의혹을 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어. 그런데 고발당한 기자가 새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이제 출입 기자는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교체를 시도를 하니까 자 우리 출입 기자 바뀝니다라고 용산에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용산이 대통령실이 기자 교체를 무기한 연장을 합니다. 승인을 안 해줘요. 승인을 안 해줘요. 어. 그러다가 출입 기자단에서 뉴스토마토가 퇴출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장의 약간 보복성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네. 조폭이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인데 네. 2022년 6월부터 출입 기자 교체를 요청을 합니다. 정권 초기인데.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자, 자 우리 이제 출입 기자 바꿉니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니까 미디어오늘도 출입 기자 바꾸려고 네네.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출입 기자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대응을 안 하다가 지난해 4월에 미디어오늘이 용산에서 엠바고 어떤 사안을 걸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엠바고를 파기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엠바고를 지키는 것보다는 보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엠바고를 파기하고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출입 기자에게 출입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거든요. 그럼 3개월 징계를 받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출입하던 기자 그 출입증을 안 돌려줘요. 안 줘. 안 줘요. 그럼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디어오늘이 출입증 줘요.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그 등록 취소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오늘이 개판이었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개판이었어. 딱 찍었다가 이제 말소를 시킨 거죠. 와.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복원을 시킨 거예요. 복원한 거예요. 네. 아니 김건희가 조선일보 저 나쁜 놈들이라고 했을 때도 출입증 안 뺏었는데. 그렇죠. 미디어 오늘. 야, 진짜 유치하고 유치하죠. 한심하네. 네. 수준이. 야, 근데 바로 복원했어. 와. 우리 그 영상은 없어요? 윤석열이가 해외 순방 처음 갔을 때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되는 거. 맥주. 맥주. 네. 나 맥주. 축구 본다. 저희는 가급적 윤석열은 안 띄웁니다. 스트레스야. 아니 너무 비교되잖아. 비교 많이 거기 되지. 와가지고 대통령 뭐 하냐 그러면 막 앞으로 뭐 저기 회담을 내가 어떻게 뭐 준비했는가 그렇지. 내지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 봤어요. 축구 봤어요. 뭐 챔피언스리그 해주던데요. 뭐 이러면서 맥주 한잔 하셨나? 네.
진짜 한심해. 정말로 놀러 가는 놈 그거잖아. 그러니까요. 스페인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그러고. 관광객이야. 그냥 그거야. 가이드인 줄 알았어.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했어. 대단했어. 근데 아. 저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과 비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것도 맞네. 위대하다라기보다는 정상인 거죠 이게. 그럼 그냥 너무 있는 정상인 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만 전달하면서 네. 그걸로 판단받고 싶어요. 그게 맞네. 네. 1박 3일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갔다 1박 3일. 1박 3일. 이건 윤석열 좀 같으면 그렇게 가겠냐고.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지. 네. 술 먹어야 되는 날 하루, 쇼핑해야 되는 날 하루, 투자처 알아보는 거 하루 이거 있어야 네. 되는데. 자, 1박 3일 팍팍한 일정 네. 계속 이어졌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아.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보통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거리가 있나?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지들끼리 올려놓고 아니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 앞에 서서 일본 총리에게 혼까지 나느냐. 너무 한심하다 이 대통령. 제발 윤어게인 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 바보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영상부터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お疲れ様です。こっちだこっちじゃ자, 요 영상을 이제 바보들이 올려놓고 물어뜯는데 물어뜯는 그 댓글 몇 가지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뜯어. 예, 글이 보이면 뭐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너 뭐 일장기 태극기 구분 못하냐? 막 이렇게 이제 조롱.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글이 맞아요. 조금만 갖고 온 거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커뮤니티에 다 도배가 돼 있고요. 지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네. 자,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호스트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자고 했고 여기 응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펼쳐진 겁니다. 아, 네네. 호스트가 대한민국이야. 네. 그리고 국가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국가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호스트 국가의 국기를 오른쪽에다가 설치합니다.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 오케이. 네. 혹시 그 방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진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스트는 대한민국이고, 자 정상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우리가 화면상으로는 왼쪽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국기가 호스트 국가 국기를 해놔. 오케이. 예, 거기가 상석이에요. 네. 그리고 호스트국의 정상도 그 앞에 섭니다. 원래는 네. 됐죠. 네. 그런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상대국을 예우해주는 마음으로 그 상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 예우를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은 호스트국의 정상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진만 좀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일장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배려야 배려. 예우한다는 예.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MB도 MB도 이렇게 있었던 거야. 다른 멕시코 국기 앞에. 예, 여기 있는 거야. 자 됐죠. 네. 자 이제 그러면 풀 영상을 보면 누가 잘못한 건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총리가 약간 윤석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네, 함께 보시죠. こんにちは。お疲れ様です。こっちだこっちじゃそうです。すみません。位置は逆です。 앉을 때는 저희가 낫지.
よろしければもうちょっとこちら側に少しだけ、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국의 배려조차도 상대국에 대한 배려조차도 사전에 다 조율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시바가 몰랐던 거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전에 다 조율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짧게만 그 앞부분만 해가지고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커뮤니티에 난리 났다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 이거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비난하는 건 한 줄이면 돼. 저 바보 이재명 한 줄이면 돼.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참 병리적 현상이야. 장면 하나 딱 따내서, 단어 하나 딱 따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 예.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환기일에 트럼프한테 훈장 받았다는 사실 다 그거 열광한 애들이 이걸로 비난하는 거야. 다 그런 애들이 자신들의 무지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또 못 본 척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못 본 척 할 겁니다. 아유 속상한데요. 네. 아 근데 또 기분 좋은 얘기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삶의 궤적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불쇼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데 네. 둘 다 소년공 출신이야. 예. 둘 다. 그리고 둘 다 권력에 의해서 제거당할 뻔했죠. 너무 비슷해. 근데 보통 비슷한 게 아니야. 그 삶의 궤적이 궁금하다면 네. 매부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지금 또 소름 돋는데 그 아픔을 서로가 잘 안아봐 또. 서로가 그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가서 진짜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야, 서로가 아는 거지. 사법 피해자 출신이라는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네. 와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하는 느낌도 있고. 대화를 좀 그래도 많이 나눴나 봐요.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예, 이제 저도 이제 사진 찍고 나가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어깨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주기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팔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일화를 소개를 하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거 몇 살 때 일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방공 생활을 하다가 네. 창당을 합니다. 노동자당, 브라질의 노동자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정상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삶의 궤적이 비슷해. 맞습니다. 룰라 예.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 양반도 감개무량하실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게 반가워했거든요. 맞아. 룰라 대통령. 네. 근데 그 정도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룰라도 임기 마치고 떠났다가 구속까지 됐다가 그렇죠. 다시 부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소년공 출신. 그리고 저기서 또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 둘 다 근데 산재 당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요. 예. 그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은 진짜 이렇게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가는 나라구나. 미친다 진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저 브라질이 인구가 많고 영토가 커가지고 저 GDP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두 나라가 서로 상호 협력하고 이렇게 시너지가 났었거든.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참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얘기하면서 프레스에 팔이 눌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룰라 대통령이 그거 언제 당했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역경 배틀이 붙은 거예요. 서로 그렇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는 나왔거든.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쳤습니다. 일하다가 그러니까 룰라가 나 초등학교 중퇴야.
나 초등학교 중퇴야. 아 이게 진짜 대화 내용은 맞는데 대화 내용은 맞잖아. 최욱의 것처럼 내가 살렸지. 나 중퇴야 이러지 않았고요. 내가 살렸지. 내용이 틀린 거 없잖아요. 내용은 맞습니다. 그 얘기 실제로 했어요. 초등학교 중퇴야. 아, 예. 나 중퇴 선방공이야. 나 손가락 잃었어. 실제로 그럼요. 산재 실제로 당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국민이 선택한 그 마음을 우리 잃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와, 나는 거기서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마지막 그건 정말 좋은 공감대네.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워딩만 나오니까. 어딘만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 뭐라고 해? 네. 뭐라고 할 수 있다면서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저만의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못 봤던 건데. 요거는 좀 사소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최욱 씨 포인트는 예리합니다. 예리합니까? 윤석열 옷 위아래 다른 거 다 잡아냈죠. 잡아냈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잡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마다 저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 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냐? 내 이 질문을 항상 했어요. 3번이나 저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잘하는 것 같대. 이 얘기를 엄청 강조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그게 내 눈에 들어왔네. 그래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때 통역했던 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꿀 시간이 없지. 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뽑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 갔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통역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밝아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 잠깐 그 장면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네.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거든요. 예, 뭐 웃으면서 통역해요. 자, 저분이 윤석열 통역했던 분입니다. 네. 윤석열 통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었을 텐데. 밀고 나가는 거. G20 회담 때 그 방송사가 정상들을 다 카메라 잡잖아요. 입장할 때. 너무 깜짝 놀라서 화면 전환까지 시켰던 일이 있었대.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이야. 그때 그 영상 만나봅니다. 그러네. 저분이구나. 저 사람이잖아. 네. 저 사람. 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왔다 갔다. 저 사람이잖아. 잡혀. 저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방송국이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거든. G20 정상회의에서. 그래서 화면 전환. 같은 공무원. 같은 공무원. 야, 근데 저런 어떻습니까, 제 포인트? 나는 그게 너무 이게 난 흥미롭더라고. 저 때 아마 약간 윤석열이 그 발 뒤꿈치 와사바리 살짝 살짝 건들지 않았나? 같은 공무원, 같은 역할. 표정이 다르네요. 확실히. 와, 나 놀랬잖아. 이거 뭐 반응 좀 있나? 이게 통역이 저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새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데 저기서 자칫 실수하거나 그러면 자기 공무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편하게 대해준 거죠. 그렇겠죠. 저 윤석열 할 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저렇게 하는 거는 깐뜻 실수하면은 거기 쌍욕해 버리니까. 그렇지. 그거는 몇 번 당하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뭐 당연히 나와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만 봐도 그렇고 저도 최욱 씨처럼 이재명 시장 때 제가
방송하면서 이분이 출연했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어. 이분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하고 계속 싸웠잖아. 그렇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너네 이렇게 안 하냐. 근데 시장이 됐잖아.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변호사 시민운동 단체 대표를 상대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네네. 그 제가 이재명 당시 시장님한테 그거 딱 갔는데 공무원들 눈빛이 어떻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해서 일을 시킬 수 있었나요? 그 성남시장 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앞선 시장이 하도 많이 해먹어가지고 네.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맞습니다. 막 이런 거 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공무원은 그냥 그 쓰기 쉽습니다. 임무를 딱 주고 그거를 내가 시키는 사람이 기억하고 다음에 확인하고 그 제대로 했으면은 그 다음에 좋은 자리로 또 보내주고 못하면 바로 징계하고 네. 그러면 일 잘합니다. 얼마 잘하는데. 그때는 성남시장 캐릭터 약간 그런 그럼 캐릭터. 딱 그거였고 네. 그 도지사 돼가지고도 이분이 처음 하신 게 이름표 다르라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민원인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당신들이 민원인에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다. 요거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당신들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이 잘 돌아가고 임무를 내가 명확히 줄 수 있다. 진행 사항도 네.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조직이 큰 데의 수장일수록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 조직들의 이게 무슨 업무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막 곽수산 씨를 왜 진행 그렇게 하냐고 메인 MC가 막 혼내는 거야. 사실은 메인 MC가 아닌데.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워낙 센 사람이니까 거기다도 아니 나 메인 MC 아닌데 저한테 왜 그래서 이 말을 못 한다고. 그냥 당하고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나 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는 제가 듣기에 단 한 번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있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대표를 혼낼 수 있잖아. 왜 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이 맡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최욱 씨 업무인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 체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딱 올라간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걸 다 하네. 그렇지. 그러면 꼼짝 말하죠. 그러면 저 완전히 꼼짝 말하죠. 네, 그 꼼짝 말아요. 맞아. 최욱 씨도 딱 그런 스타일인 게 방송 기억했다가 그 다음 날 오면 어제 방송 망친 놈 너지. 너 정확히 기억한다. 그러면요, 얘네들은요, 처음에 딱 반응이 뭔지 알아요? 아닌데요, 딱 그래요. 나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여줍니다. 맞아. 그리고 자, 이거랑 이거. 맞아. 꼼짝 못 합니다. 이게 최욱 씨가 이 다른 진행자하고 다른 게 이게 끝나고 나서 올릴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딴 사람은 시켜놓고 결과 나오면 끝인데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게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족했나 이걸 보니까 아는 거야. 아, 맞아. 누가 이걸 안 했는지. 최욱 앵커는 매불쇼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봐요? 수산 씨가 다른 방송 나가서 최욱 씨 씹는 것까지 다 체크해요. 네. 씹는 거에 팩트 틀린다? 그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씹었는데 팩트 맞다? 저는 인정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딱 아무튼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구나. 내가 들었던 이야기도 정확히 딱 회상이 되면서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 있었던 장면이라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떨리겠냐. 부담스럽고 그럼 힘들죠. 대충 해도 그냥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좋죠. 그럼요. 네. 전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통역 담당자가 네. 캄보디아에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윤석열 정권 끝나고 캄보디아 가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네. 또 어떻게 캄보디아에 또 캄보디아 ODA가 또 김건희 이슈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희한하네. kam보디아 대사관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참 캄보디아 ODA 참 희한하구만. 그러네. 예. 그냥 희한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 희한하네. 캄보디아에 뭐가 있나. 신기하네. 저도 여기까지 뭐 단어 몇 개는 있는데 하진 않겠습니다. 예. 예. 참 묘합니다. 네.